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양대시장 마이너스권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기회 찾고 계신가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해온솔루션 이정호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트렌드 총 집합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스테이블해요. 그래서 궁금한 쪽 네이버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렌드가 다 모여 있는데 왜 주가는 조용할까? 그리고 매매 동향 보잖아요.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이 많이 찍혀 있고요. 개인만이 사자 물량이 많이 찍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너무 명확해 보이는 수급인지라 흐름이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자, 얘기 나눠보죠. 임순재 대표님, 일단 우리가 어젯밤 뉴스였나요? 확인했었던 것은 로봇이 묶였다라는 거고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피지컬 AI 쪽에 있어서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정책적인 베이스가 탄탄해진다면 결국엔 네이버가 이런 삼성 카드를 들고 있다면 수혜는 볼 수 있겠다. 재료는 확인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옆으로 가요, 계속. 일단 뭐 네이버 출신들이 정부에 입각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AI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뭐 네이버 페이를 비롯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좀 맞물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네이버가 이제 피지컬 AI에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뭐 글로벌 순위에서도 국내에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가 꼽힐 만큼 그만큼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제 AI와 관련된 분야를 각 이제 사업군 내에 지금 다양한 서비스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금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과연 실적으로 얼마만큼 연결된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의심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AI를 통한 접목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제 네이버 실적들이 개선되는 게 눈에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라면 네이버를 현재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는 가시 아니면 조금 더 진취적인 재료가 붙었을 때 진입한다라는 의미실까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대로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네이버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여기 붙어줄 수급, 붙어줄 재료만 더 강해진다면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자리로서 우리에게 공고히 해주고 있네요.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지금 수급을 보면 개인분들께서 폭풍 매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매수 중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방향을 위로 가기 위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는데 뚜렷한 뉴스가 아니어서 그럴까요? 언제쯤 기다릴 수 있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악재가 한 번 더 터져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도 네.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본다면 차트로 보시면 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18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 이 가격대를 종가의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도 나오고 있고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는데 여기서 지금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의 충격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개인들의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뉴스와 발맞춰서 다시 한번
25만 원 가격대를 더 돌파를 해준다라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이버의 모멘텀은 다들 알다시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은 더 나오겠지만 지금의 가격대는 약간의 부담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관점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오고 들어오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눈치 게임을 조금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충격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 가격을 다시 한번 메꿔줄 때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지켜보되 지금 매수보다는 지금 가격대를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전 다시 한번 하락하고 다시 안착할 때 그때를 노리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23만 원 구간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네. 오히려 그때 매물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 시나리오는 챙겨두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말자로 챙겨보겠습니다. 앞방향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 근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는 위아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모두 보유하고 전략 대응 챙겨가 보셔야겠습니다. 네이버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반도체 볼 거고요. 오늘 솔브레인 여러분 혹시 차트를 보셨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군이 언제 갈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좀 불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에서 오늘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저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큰 거래와 함께 바닥권에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초입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건지 점검받고 싶네요. 일단 뭐 솔브레인 관련돼서는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가 좋은 예. 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가 H20에 대해서 다시 대중고 판매를 이제 개시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H20에 들어가는 HBM D램에 대해서 납품할 것이다라고 이제 올 초서부터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H20이 대중국 수출이 정지가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도 같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D램에 대한 생산량을 좀 증가시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HBM D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의 이제 D램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당연히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선취매적인 그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쵸? 지금 들어오는 뉴스들 뭔가 다시 빙하기가 좀 겉어져 가는 게 솔브레인 쪽에서도 느껴집니다.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도 현재 두 자릿수대가 나타나고 이쪽도 역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타납니다. 팀장님, 궁금해요. 일단 저희 솔브레인으로 갖고 왔는데 홀딩스랑 비슷한 움직임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거의 비슷하게 그쵸?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솔브레인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더 강한 모세가 나오고 있겠지만 저는 솔브레인 차트가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는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규 장 차트로 보시면은 엄청 지금 강한 돌파가 나와줬어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을 좀 더 멀리 보신다라고 본다면 실적이 안 좋아질 때는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이나 이런 데 부분이 가파르게 떨어졌던 모습도 있고 실적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수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진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적도 그렇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따라 주가도 방향성을 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가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전 22만 원 지지 여부가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다. 그 가격대를 돌파한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돌파 매매로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22만 원 지지 여부
라고 얘기해 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체크해 보면서요. 돌파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지 그것이 되어야지 추세력을 우리가 좀 믿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급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또 긍정으로 모아지는 종목이니까요. 챙겨보시죠. 솔브레인 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가봅니다. 미리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건가 싶네요. HD 현대미포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밀려 있을 때가 늘 기회였던 건가 싶은데 심리가 그걸 백업을 해주지가 못하다라는 게 참 주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임순재 대표님,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문제는 그거죠. 이것이 우리의 눈높이만큼 좋아지게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그 당일날 주가가 반응이 나올 것인가. 지난 분기 실적 때는 또 잘 올라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건가 싶네요. 최근에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예. 받았죠. 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의 피크아웃 우려가 이제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5월 달에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전년 대비 55% 이제 급감을 하면서 선박 발주가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도 1년 동안 지금 가격이 뭐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들이 향후에 뭐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조선주에 관련된 부분은 뭐 실적에 보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2분기에 이런 실적의 이제 전 단계죠. 수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에 전년 대비 25% 증가한 67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 기업들의 그런 이제 수출 조선업체들의 수출은 계속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HD 그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분기에 매출이 1조 2,70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800억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조선업에 대해서 실적 그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선박 감소를 하고 있지만 뭐 다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박 감소한 이유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글로벌 이제 물동량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잦아든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이제 해운사들의 선박 발주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조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국제해사기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발주되는 선박들은 친환경 선박들이 계속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는 국내 조선사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주되는 그런 선박들의 국내의 수주는 향후에 꾸준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선사들의 실적 피크아웃 우려는 기후에 좀 멈추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렇다면 좀 더 예쁘게 보는 조선주 있으신가요? 뭐 그중에서 가장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미포조선도 뭐 나쁘진 않지만 네. 하나오션 하나오션.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MRO 관련돼서 뭐 싱가포르에 있는 조선사들이 뭐 지금 미 해군 관련돼서 몇 척을 수주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조정을 받은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는데요. 뭐 미국의 해군 함정이 한두 척이 아니기 때문에 몇 척 가져간다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MRO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추가적인 미국 함정에 대한 건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그 전까지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는 저희도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디까지 정리를 해두고 계신지 궁금한데 팀장님, 네. 팀장님이라면 이제 조선주는 이미 고점에서 차익을 하고 지금 다시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면 차라리 다른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종목도 있고 하니 그쪽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는지 레벨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조선 지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매력적? 생각이 들고 예. 있어요. 방금 말씀해드렸던 하나옵션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HD 현대미포도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중에서도 가장 탑픽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나머지 종목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도 이 종목은 이슈 없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요. 그만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좋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되게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 정도의 조정대가 나오고 한 번의 상승 탄력을 받다가 21선 부근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저점을 또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늘 장에서 다시 올라가 주는데 이런 차트들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뭐 조선주 중에 어떤 조선주가 제일 이쁘다라고 저도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미포가 제일 좋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만 어떻게 보면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세가 나와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상승 탄력이 한 번 정도 나와준다면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지금 HD 현대미포 이 종목이 차트상 수급적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선주에서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1선 안착 여부를 그럼 중요시하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팀장님? 워낙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21선을 다시 한번 안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는 전고점까지의 그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과 간격이 거의 10%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만 왜 신고가를 갱신하지 하면서 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모멘텀이 충분히 받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주 차트 보면 21선 오늘 돌파한 미포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선을 지금 올라갈랑 말랑 차트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더 21선 중심으로 올려놓는지 챙겨보시면서요. 그 다음 목표치 잡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HD 현대 미포는 긍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스맥이고요. 사실 뭐 로봇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공작기계 2위 업체인데 얼마 전에 그 위아 기계를 품었고 그리고 또 통신 쪽 세종텔레콤이었나요? 어떻게 외양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불씨가 당겨진 쪽은 S&T 그룹이 최대 주주에 재등극했다는 겁니다. 자꾸 지분을 늘리니까 원래 스맥 회장님께서 늘렸다가 다시 또 S&T 그룹이 좀 늘려가면서 이거 지금 뭔가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낌새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스토리가 지금 붙은 거죠. 자, 스맥을 보겠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그 실시간 상위 종목군에 계속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추세가 오늘 또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볼까요? 일단 사업적 내용으로 봐도 뭐 특히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고 네. 여기에 이러한 M&A 얘기까지 붙어준다면 주가는 조금 더 확장 스토리를 기대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뭐 스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그 공작 기계로 보면 이제 2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위는 이제 위아 이제 공작 기계였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현대 위아에서 이제 분사돼 있는 그런 이제 회사였는데 이거를 이제 스맥에서 인수를 하면서 뭐 스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 4위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위권으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위리아 이제 공작 기계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스맥 같은 경우도 보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장한다라는, 그러니까 영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스맥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아 공작 기계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S&T 그룹이 이제 스맥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S&T 홀딩스와 그다음에 이제 S&T 홀딩스의 이제 회장인 최평규 회장이 스맥 지분의 14.74%를 확보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기존 대주주인 이제 최영섭 대표가 9.75%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보다 한 5% 정도 지금 더 높은
그런 이제 지분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S&T 그룹이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경영 참여다라고 밝히진 않고 단순 이제 지분 투자다라고 이제 만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적대적 M&A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뭐 투자자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단순 투자로 밝힌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 대주주였던 최영섭 회장이 그럼 과연 이걸 지분을 더 확보를 해서 경영권을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자금력이 그만큼 될 것이냐라는 건 조금 퀘스천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T로 아마 그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탄력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선택권의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스맥. 자, 그렇다면 현재 이런 추세와 이런 강도라면 자, 일부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이종훈 팀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저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이렇게 가격대까지 올라간 거라고 보면 거의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주가 상승 탄력을 봤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다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M&A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큰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공작기계 사업부만 인수를 했다라고 본다면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통신까지도 합쳐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 궁금증은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장에서는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점에서 어떻게 한다면은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 이제 진짜 끝난 게 아니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 더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줬다라고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어제 장에서 팔 사람들은 다 팔았구나. 이제부터는 다시 신규 매수 관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 뉴스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뉴스가 어떻게 보면 실체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온 뉴스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때는 조금 차트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과도한 매도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역시나 말씀드린 데와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좀 더 요구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변동은 위아래가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하고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고 또 그동안 승률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맥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달바글로벌이 좀 밀리죠. 좀 차익이 있는 쪽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간 너무 올랐다라는 판단 또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한국화장품 보고자 합니다. 한국화장품은 이틀 전이었죠. 한번 장대 양봉 만들고 그리고 어제 살짝 쉬어가는 듯 했더니 오늘 또 위에 꼬리를 올려 세우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를 터치하고 노크하고 있습니다. 자, 한중 관계. 그리고 중국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 화장품이 여태까지 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연간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인순자 대표님. 한국 화장품이 그렇죠. 움직이는 건 연간 이벤트였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온 수급과 함께 조금 더 즐겨봐도 되나요? 일단은 뭐 중국향 매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 기대감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진핑 이제 중국 주석이 이제 10월달 에이펙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한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알령이 이제 해제가 될 거고, 그러면 한국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알령 이전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억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은 전혀 중국 화장품 시장 구조가 달라졌다라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내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과거에 좋았었던 건 중저가 브랜드들이 상당히 강점을 보였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 자사 브랜드들이 중저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브랜드 이민 인지도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 업체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고가 시장 내에서는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그 시장은 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양쪽 시장 내에서 다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로 껴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알령으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이 좀 원활해진다라고 해도 실적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개선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화장품 입장에서 보면 뭐 과거에 중국 판매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화장품이 갖고 있는 브랜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중국 내에서 먹힐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러니까 국내 시장 내에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 시장 내에서 얼마만큼 먹힐 수 있느냐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말고 이제 기타 지역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지역 내에서의 지금 시장 매출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에서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전반적인 심리는 사실 오늘 달바 글로벌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 그러면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망가를 외쳐야 하는 건지, 나이스를 외쳐야 하는 건지 오늘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 있을 거 아는데요. 네. 판단은요? 저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당 글로벌이 어제장 상승 이후로 오늘장도 상승 랠리를 맞아요.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안 올라갔던 화장품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녀공장과 삐아가 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얘기를 조금 더 하자라고 본다면 저는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 종목이 되게 강한데 처음과 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화장품주들이 중국 한알령 관련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차례씩 상승했던 모습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요즘에는 좀 재미없던 흐름도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한알령에 불을 비치면서 요즘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물리면 정말 고생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거의 흐름세를 조금 지켜보면서 다른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들 안 간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본다라고 보면 저는 들어갈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오늘 장에서 뭐 달바 글로벌과 네. 실내콘투가 약간의 조정세는 나오고 있겠지만 계속적인 하반기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한데 전 내년이 더 걱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화장품 수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프랑스 다음으로 우리나라인데 프랑스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가 3등이 됐던 거를 조금 아쉬워가지고 전략적으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조금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전성기인데 지금의 전성기를 조금 더 길게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걱정할 거면 내년에 걱정해라. 그리고 마녀공장, 삐아, 그쵸, 조용해요. 이쪽까지 만약에 순환이 더 돈다면 한번 기대를 해봄직스럽기도 하네요. 다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됩니다. 관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쪽까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100만 원 중공업이자 그리고 시총이 이제 거의 10조 다가가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가네요. HD 현대일렉트릭이 고점 찍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좀 만회를 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은 지금 신고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차이는 없게끔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력기기 사이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전력 설비 관련된 기기 관련된 업체들은 아마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게 이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금 강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 미국 내의 변압기 수요는 아마 10년 이상 아마 더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전력 사용량들이 각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변압기도 대용량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테네시주에 초고압 변압기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내년까지 그 생산 시설의 캐파를 2배 이상 지금 늘리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미국 내에 이제 매출이 계속 좀 확대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중공업에 관련된 그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뭐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없이 쭉 올라왔다라는 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받는 시점에서 뭐 조금 조정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분할 매수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내려온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 열어놓고 보자 의견 주셨고요. 추가 움직임 계속 보죠. 왜냐하면 산업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가 사실 고민이 되죠. 지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패시브 기대. 네. 작년에도 HD 현대일렉트릭 또한 같이 그 기대를 받아서 많이 갔었던 기억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LS일렉이 오히려 기회인 건가? 오히려 그렇게 발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HD 현대일렉이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먼저 말씀을 네네. 해드리는데 그 세 종목 다 아무 종목이다 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자. 아직 안 간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런 종목과 좀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삼양식품과 엄청 비슷합니다. 삼양식품도 100만 원 돌파했을 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했는데 어느 순간 150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모습도 있는데 효성중공업도 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종목 다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는데 효성중공업은 오늘은 약간의 간망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드렸던 부분은 너무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다. 나머지 세 종목 중에 이 한 종목은 조정이 없이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이 세 종목 특성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새로운 대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관점으로는 여전히 또 열린 긍정의 관점이니까요. 효성중공업을 오늘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망, 이 의견에 있어서는 우리 임 대표님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관점 열어두자라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분과 여러 가지 종목 커버해봤습니다. 오후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라면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